대치동 MMI 외과 스카이 입시교육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의대 MMI 대치동 외과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지망하시는 특히 서울대, 연대, 고려대 등 이제 우리가 아주 1등급만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이제 의사가 되는 사람이 공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양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MMI입니다. MMI라는 게 여러분 많이 질문하시는데 뭐 멀티 미니 인터뷰, 또 멀티플 미니 인터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인성과 적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학계 MMI도 있지만 여기 수의학과, 뭐 한의학과, 치의학과, 그다음에 약대, 간호대까지 이제 의학 계열의 전반적인 그런 MMI를 다루는 학문인데요. 자, 일단은 그 면접이 가장 중요한데요. 면접은 보통 우리가 이제 바로 닥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는 현장 강의하고 실시간 화상까지 하는 의대, 치대, 수의대, MMI 합격 스카이 입시교육 종합학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워서 몸이 좀 아프거나 무슨 감기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화가 잘 되시고 친절하신 의사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병이 좀 금방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대화를 안 하시고 좀 불투명하게 대답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이거 내가 이 병원에 와서 병원이 났을까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십수년 동안 MMI 강의, 의대 면접 강의를 해봤지만 이제 의사로서의 인재상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이 잘 되는 의사부터 해서 자상하신 그런 마인드를 갖고 또 여러 가지 뭐 지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그런 인재상이 바뀌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인재상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MMI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치동 MMI 메카 나오는데요. 고3, 재수생, 반수생, N수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지역균형, 베스트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의학도로 가는 길인데 2025학년도에 이제 의대 정원이 좀 많이 늘어났죠. 좀 약간 혼란이 왔었는데, 그 2026학년도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3월 내로 이제 의과대 총장님들이 이제 재량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정원을 늘려놨는데 그걸 확 다시 옛날로 줄인다. 그런 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큰 혼란이 없는 한, 하여튼 의대는 뽑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줄여도 옛날처럼 다시 그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약간 느린 상태로 여러분들을 이제 뽑겠죠. 하여튼 그런 혼란을 여러분 아예 잊으시고 상아탑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 나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면 정원은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결코 많이 줄진 않을 것이고 아마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일반 전형, 지역균형, 멀티, 미니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MMI 면접 구술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히포크라테스의 의료 윤리관, 그리고 상황 판단, 인적성. 그러니까 우리가 상아탑식으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상황 판단, 그 다음에 인적성, 그 다음에 딜레마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발 가이드로 뽑는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현장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3, 재수생, N수생, MMI 면접 대비, MMI 드릴, 다시 한번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그리고 그다음에 간호대까지. 그래서 여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료 윤리 및 의료인 적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중민의 면접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베이스 컨설턴트가 있고요. 1대1 분임형 시뮬레이션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수의과대학부터 어떻게 수의과대학. 그래서 의대, 치대, 수의대 MMI 합격에서 수의과대학에 대한 모집 단위는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평가의 방법. 자, 수의과대학 한번 볼게요. 수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 제시와 생명과학 관련. 자, 여기 생명과학 관련된 뭐 인수
공통 뭐 이런 전염병 같은 거 물어보고요. 뭐 DNA 중심설 이런 거 다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화학 내용을 여러분 특히 타이트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면접실당 10분씩 5개 줄, 대충 50분 내외다. 그리고 상황 숙지하는 우리 준비할 시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자, 의과대학 볼게요. 의과대학은 자, 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 자, 의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은 몇 가지가 있죠. 그런 거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 제시문, 그러니까 딜레마 문제 같은 거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지만 인적성에 관한 상황도 있고 또 위기 탈출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런 면접서를 기반으로 복수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60분 내외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치의학과 대학원은 마찬가지로 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 이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 40분 내외. 자, 그래서 의학학계, MMI는 3위일치라고 보면 돼요. 상황 판단, 가치관, 인성. 자, 의사로서의 가치관, 상황 판단 능력, 인성입니다. 자, 근데 좀 더 나오면 이제 상황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는데, 다시 한번 여기 뭐 쭉 나와 있는데요. 면접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장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한다.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런 내용 나왔죠. 여기 되면 인문 교대도 있겠지만, 이제 의치, 한수, 의대, 약대, 간호대, 기출연계 문제를 해갖고 컨설팅 한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카이 진학교육도 있고 스카이 입시교육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별 과정, 인터뷰, 면접, 동영상 첨삭, 적합성 평가하는 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진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의과대학,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며 제시문에 영어가 활용될 수도 있다. 이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 하고 또 마찬가지로 면접 답변 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하는데 자, MMI뿐만 아니고 이제 의대 논술을 본 대학도 있죠. 마주대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의대 논술도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들 한번 조금씩 검토해보고 가죠. 자, 다음 글을 읽고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십시오. 이거 뭐 언어 문제인가 그러는데요. 그렇죠. 의사가 언어적 소통력이 안 되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투명성은 오늘날의 예술 그리고 비평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미심장한 가치다. 투명성. 자, 투명성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예전에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여러 층위로 받아들여졌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자, 예전의 예술작품과 오늘날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술 창작은 현대인의 삶에서 주된 고민거리인 과잉의 법칙을 강조할 뿐이다. 자, 고급 예술이 귀했던 예전에는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적 지적 사고나 문화에 더 이상 동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근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 나왔죠. 이제 과거와 현재의 예술적 가치는 달라집니다. 자, 예술적 가치와 의학을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뭐지만 더욱 이제 중약하고 현대 생활의 물질적 풍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혼잡함 역시 우리 감각기관을 무디게 만드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감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화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는 법을 배워야 된다. 과거하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실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 그 정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작품은 예술작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나와 있어요.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한번 판단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복잡한 지하철 교통약자 배려석 앞에서 한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 판단하면서 여기서 인적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 금방 답이 나오겠지만 어떤 대화를 듣고 이제 판단하는지 보세요. 아동 8살짜리니까 뭐 초등학교 1, 2학년 되겠죠. 자, 빈자리를 가리키면서 여기 비어 있는데 앉으면 안 돼? 자,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노약자석 같아요. 아빠 안 돼. 여기는 장애인 아프신 분들 노인들이 하는 자리 맞죠? 자, 엄마는 좀 뭐라 그럴까 아녀자의 아량이라 그러죠. 그래도 우리 아들 앉아가. 한 정거장 갈 거니까 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필요한 양보해 주면 되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자,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너무 피곤할 때, 강의가 많은 날 피곤할 때 이렇게 노약자석에 비어있으면 안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앉아도 될까? 다리는 아파 죽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판단할 건지인데. 자, 그래서 장애인이 되는데 그때 아들이 아빠, 그런데 나도 눈이 나쁘잖아. 나 눈 병신이야. 그래서 장애인이야. 이렇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거, 규칙을 지키는 거, 규범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기 전 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C가 나와요.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랬죠? 자,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 무지한 질문에 뭐 이상한 질문 해도 내가 답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내용, 이거 뭐 언어적인 내용 C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평생을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에는 퀘벡대학교의 캐런 매신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고통, 자,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에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얘기 들어보면 저도 이제 테니스를 좋아해서 가끔가다 테니스 엘보도 걸리고 어깨도 다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부자고 좀 부유해서 고급 운동을 하다 다쳤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주당 50시간씩 전선을 벗기거나 또 이 칼질하는 사람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보면 테니스 엘보처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노동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들은 그냥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테니스 치다가 다친 거 괜찮은데 이거 빨래 짜다가 다친 거?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통, 노동자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런 거는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별로 이제 질환이에요. 어느 나라는 저소득, 중소득 있는데 어느 나라는 초기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말기에 어떻게 되는데, 자, 아무래도 저소득 국가가 어떻게 돼요? 생존율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데이터 분석, 즉 도표를 보고 해석을 해서 자기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선호는 일요일 아침 봉사활동 쭉 있는데, 자, 이제 뭐 수학 경시대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집 정리를 하다가 봉사활동 하다가 수학 경시대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상황 판단이죠. 양심적인 고백을 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MBTI 같은 문제예요. 아직 보다시피. 그래서 휴식을 한다. 뭐 오늘 일을 오늘 꼭 한다. 아니다. 미룬다. 휴식하기 전에 맡은 일을 끝낸다. 이런 사람 예, 아니오를 해갖고 뭐 자신보다 남을 돕는 일에 뭐 만족감을 느끼는지 않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거는 뭐 좀 슬픈 시가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4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그럼 뭐야? 내 자식이겠죠. 내 아들, 딸.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는데 한 호흡에 입김도 너를 낳아줄 수 없으니까. 허파에 물이 찼다는 것은 아마 폐암이라든지 폐렴, 그죠? 폐부종, 뭐 이런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자, 쭉 보시면은, 자, 바깥 세상인 그 밖의 색깔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힘줄이 없는 시, 정액만 보이는 시를 오늘도 쓴다. 자, 그러니까 파리해진 자기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이,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 주겠다. 자, 이런 시를 보고 이제 어떤 내용을 한 거죠. 자, 문자 완성하기 영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 우선순위를 절 인식한다면 뭐뭐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행동에 더 많은 책임을 진다면 나는 우선 뭐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고 왜 그렇게 답을 하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마 연세대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무료 공급해 고안된 도구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그런 기술을 좀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물펌프 뭐 이런 거 쭉 내용 나와 있고요. 이렇게 물펌프하고 그 다음에 뭐 큐 드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상황 판단 중에서 자, 데이터 분석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A는 같은 반 학생 3명과 조를 구성하여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반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반의 대표로 교내 과학 경진 대회에 출전하게 됐어요. 자, A는 같은 조 학생 3명과 함께 교내 과학 경진 대회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다시 동일한 실험을 총 5번 했는데, 자, A는 교내 과학 경진 대회 당일 발표되기 위해서 발표 자리를 보고 있다가 마지막 5번째 실험 결과가 그 4번째랑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가설을 설정해서 실험을 할 것이냐? 에이, 그래도 하나는 무시할 것이냐?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학자 또는 의학자로서 자,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 실험을 하기로 됐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A는 다문화 가정, 그죠? 그 다음에 선천적 질병, 하반신 마비돼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궁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거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 판단입니다. 자, 양심적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의사로서 한번 읽어볼게요. A는 수상 구조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학원에 등록하여 전문 수영 강습을 받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되었다. 자격증 취득에 앞서 학원에서 연계한 어린이 수영장 전문 구조원 지도하에 한 달 동안 실습을 하게 됐다. 인턴 사원이네요. 아이들은 A를 새로 온 전문 구조요원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턴 사원이에요. 반가워서 물을 장난을 걸었다. 수영장은 수심이 얕아 실제 구조 활동을 없었을 것 같았다. 수영을 배운 아이들 중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었다 그랬어요. 자, A는 그 아이를 돕는 역할을 주어져 수영이 끝난 뒤에 씻겨주고 옷을 입혀줘야 했다. 구조요원이 이제 씻겨주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거겠죠. 첫날 실습 마치고 A는 자신의 실습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A와 같이 들어온 동료 실습생은 며칠 후 학원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성인 수영장으로 재배치받았다. 내가 왜 이런 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봉사정신, 희생정신 같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수의과대학.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자, 그러면 이제 수의사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수의학과 그것도 의사죠. 의사로서 그러니까 생화학적 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큰 계기, 수의사가 되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자, 이거는 좀 한 2, 3년 된 문제인데요. 자, 지원자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주택에서 텃밭을 갖고 부모님과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 쪽에는 고라니가 나타나 갖고 놓은 채소를 먹고, 자, 저도 이제 텃밭을 하다면 고라니가 망칠 때 정말 화가 납니다만, 자, 고라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해 동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외국은 유해 동물을 칩니다. 사슴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났는데, 자, 엽사를 사냥해서 고라니를 사살하려고 한다. 야, 이거 좀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유. 그죠? 구청에 신고한 아버지는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 구청의 취한 조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서 옳은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농촌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자, 그러니까 농촌에서 법과대학생 민수와 수의과대학생 영희는 축사에서 젖소가 힘겹게 송아지를 출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영희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여 젖소의 출산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아주 수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젖소는 다른 배산인데 만약에 송아지가 죽거나 부상당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책임이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시켜놨는데 다른 음식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음식을 갖고 들어가면은 웬만한 음식점에서는 그냥 드세요 하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그 음식점에서 하는 음식은 괜찮은데 내가 갖고 온 음식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갖고 온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예를 들어서 식중독에 걸리면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점 주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음식을 가져가는 거는 이게 뭐 치사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갖고 온 음식 때문에 내가 다쳤는데 이제 음식점 점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다음에 수의사가 되는 일, 그 다음에 수의학은 어떤 학문이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청국장 끓여 먹다가 공동주택 지켜야 할 거, 청국장 냄새 많이 나지만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중성화 수술을 잘 하는데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그런 것 문제 지우라고 했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똑같은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AI, ASF, FMD 같은 거 여러 가지 전염병 문제 같은 거죠. 국가 재난형 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법. 예를 들어서 메르스. 그다음에 요즘 뭐 코로나, 그죠? 그다음에 AI, 조류 독감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되고요. 치과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치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전공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치의학과 학사, 전문학사 통합과정 한번 문제 볼게요. 자,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식문화가 전 세계 온라인을 달고 있다. 근데 여러분, 스웨덴 10년 전에는 이제 북유럽의 최고의 복지국가였죠. 지금은 거의 이제 뭐 망했다고 봐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고 아주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스웨덴 사람들은 밥 때가 되면 가족끼리 식사하고 집에 놀러 온 손님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경험나.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밥 때 만약에 친구가 오면은 그래 밥 먹었니? 하고 물어보죠. 근데 대부분 먹고 왔습니다. 그래도 안 먹었으면 듭시다. 그런데 여기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밥 먹으면 우리는 먹고 너는 먹지 말라 이런 식인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거는 뭐 그 문화의 차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말하면 국민 건강 증진 종합 정책에서 이제 물질 규제 방안 했는데 자, 담배
자, 담배 가격을 올리면 담배를 끊을 것이냐. 담배 가격을 많이 올렸죠. 몇 년 전에. 하지만 거의 흡연자는 거의 줄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 무폐에 대한 거 다양한 분야 주식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그다음에 치과 의사 왜 직업을 택한다면, 그리고 또 치의학과도 굉장히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들 본인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코로나19 공포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어 더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 1980년 5월에 저 기억해요. 이 지구에서 천연두는 완전히 박멸이 됐어요. 천연두는 이제 옛날에 굉장히 말하는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거의 3년에 한 번씩 조선 인구의 그냥 한 20%가 천연두로 죽죠. 자, 그런데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왜 이 코로나는 그렇게 우리가 박멸하지 못할까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RNA 바이러스라서 변형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잠복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 격리를 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치명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우리 뭐 작년, 재작년에 막 그 백신 다 맞아도요, 대부분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가격, 의료보험에 대한 가격. 자, 우리나라는 뭐 얼마지만 미국은 4천만 원이 넘었다. 굉장히 비싸죠? 이런 의료보험 체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2,7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사실 의료 체계가 거의 붕괴된 나라죠. 그러니까 부자들만 아니면 병원에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나라. 네,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공정이라는 단어에서 불공정 논란, 그래서 뭐 교육열, 학벌주의 이런 것들, 대학 입시를 비판하는데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비판을 꺼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높은 교육열이 과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 폭력인데 있던 사람이 국가대표 에이스가 됐는데 과연 출전을 할 것인지, 학폭에 대한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분야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 명의란 무엇이냐, 명의와 양의 어떤 것이 되느냐, 그러면 둘 다 된다고 답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의료윤리, 의료인 인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뭐 라틴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say my fulfillment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요. 어떻게 됐는지. 자, 전문 1, 전문 2, 예, 의약품에 대한 내용, 전문의들을 절제 수술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문 3, 방문, 뭐 이런 거. 예. 하여튼, 환자를 보호하는 거, 비밀을 지키는 거, 그런 내용.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의 약속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 이제 의사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의사가 시작된 거,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 이런 것도 내용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인이 되는 거, 의료보건지도,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기 뭐 레지던트 인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문의 종류, 이거 외에도 또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병리과도 있고요. 여러분이 혹시 잘 알고 계시는 정약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러니까 중간에 직업이 뭐였냐면요, 그 검시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법의학자, 그러니까 검시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법의학을 했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사였죠, 정약용 선생님.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다중민의 면접 같은 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과거 문제들 한번 볼게요. 1분간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도 1분간 자기소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경험, 가치관, 봉사활동 경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황 판단 질문. 자, 뭐, 여기 대해서 철수와 영자는 함께 의과대학 입시에 성공한 친구 사이다. 철수는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하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성적도 우수하고, 반면 영자는 친구도 별로 없고 본인은 잘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노력해서 성공에 오질 않는다. 굉장히 우울한다. 그럼 친구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예, 도와주는 입장. 예, 나는 살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친구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동물 별명. 자, 그러니까 의사로서 의사를 동물에 비교하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단점, 뭐 이런 것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문제들 툴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양한 그 상황 판단, 그다음에 딜레마 분석, 그다음에 도표 분석 같은 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자신 소개하는 거, 책, 읽은 책 이런 것도 물어보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그다음에 의학 분업에 대한 거, 그다음 10년. 근데 이제 의대에서는 10년 후면 남 학생들은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군대에 갔다 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보통 한 20년 정도 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익명성 물어보고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복제인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인간 동물의 안락사에 대한 내용, 존엄사 안락사, 뇌사 판정의 장기 기등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죠. 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뭐 다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MMI 교과 성적 하나만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자연과학대, 생명과학, 관어대 쭉 나왔는데요. 사람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C는 포도당으로부터 합성되며 과일과 채소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식물뿐 아니라 쥐, 소, 개, 돼지, 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도 비타민 C 합성 과정에 필요한 효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과일 박쥐 기니피그는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한다. 또한 대부분의 영장류도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타민 C 타블렛,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천연으로,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채소로 먹는 거하고 비타민 C를 약으로 먹는 건 전혀 다르죠. 비타민 C가 약으로 된 건 뭐 어스코빅 에이스라 그러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비타민 C가 우리가 그 약으로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 과정을 통해서 비타민 C 합성한 친화적 근거를 유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전구물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물2 내용이 나와 있어서 효소 1, 효소 2 해갖고 이걸 검증하려면 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그래서 효소 1, 3, 유전자 소실과 효소 4, 유전자 소실, 물질 대사에 미칠 파급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구물질 같은 거 보시면서 판단하는 내용, 이런 생물2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통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C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비타민 C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MI에서 이제 우리가 2025학년도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이제 결과가 있었는데 2026학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보통 이제 한 3월 정도 되면 기존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 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약간 줄일 것이냐, 그런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의대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아무튼 스카이 진학교육, 그 다음에 스카이 입시교육,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치동 또 있고 서초 방배원도 있고 대전 둔산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자, MMI 준비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준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논술도 보는 학교가 다수에서 군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시면서 2026학년도 의대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O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